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 바라보는 시간이죠.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경북 북부 지역의 무료 버스 정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청성군 봉화군에 이어서 의성 문경에서도 전국민 대상 무료 버스 도입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극단의 정치 문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입니다. 작년 12.3 계엄 초기만 해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계엄이 부당하다, 탄핵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았는데, 이 국면이 길어질수록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도 등장하고 있지요. 네. 양극화된 정치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럴수록 계엄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시민들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고요.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것은 정파를 초월하는 문제인데 마치 제1야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편협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 공존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요즘 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르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지역에서 시국 현안 대화를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가까운 이들과는 이제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 자, 동네 활동을 우리 허순규 대표가 많이 하잖아요.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저랑 가까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지지자분께서 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제가 탄핵 촉구 집회 사회를 봤던 방송을 보고 좀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시국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건데 네. 어쨌든 저랑 가까운 사람에게 직접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저 또한 나라 지키는 마음의 자리에 섰고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보수의 마음이니 어쨌든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당연하죠.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저만 해도 이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까 싶었어요. 싸움 나기 딱 좋은 주제가 바로 정치 얘기. 이분이 바로 좀 동의를 하시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웃으면서 끝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손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이렇게 통화로 의견 나눌 수 있어서 그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 저기 이제 보통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요즘 한창 매스컴에 나오는 그 아주 극단적인 보수라고 볼 수 없죠. 극우 세력과 진짜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는 극단적인 사람들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분명히 나는 보수주의자인데 나 그러면 저 사람들 얘기를 따라야 되나? 나는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시켜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좀 현실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색채가 더 짙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얼굴 마주한 이웃, 함께 사는 가족, 친구랑 정치 문제 때문에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국민 10명 중 9명은 사회 갈등 중에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을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갈등이라고 꼽아주셨고, 10명 중에 9명이. 네, 다른 빈부격차, 노사관계 이런 거보다 이 정치적 이념 갈등이 제일 크다. 그리고 응답자의 71%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르면 함께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할 의향이 없다고 했고요. 없다. 동네를 위해서 같이 못한다. 그리고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가 58%, 60%. 어우, 그래요. 그리고 3분의 1은 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술만 떨어진다. 그런데 통계는 이런데 우리 안동, 상주, 영주 동네에서 우리 얼굴 보는 이웃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힘들죠. 그래도 봐야죠. 같이 사는데.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 가장 심한 갈등이 바로 정치적 갈등이다. 그리고 한 60% 정도는 연애도 못하겠다. 정치 성향에 따르면.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술자리도 못하겠다. 이런 통계인데. 자, 그렇다면 극단적인 이런 정치 문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현실 정치 세력 구성이 일단 다양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운 짜장, 매운 짬뽕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양극화 정치에서 배신자 소리 듣는 회색 분자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보수 시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요. 예. 이분들을 대변할 건강한 보수 정치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탄핵을 지지하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많죠. 예. 이분들도 현실 정치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지금 없어요. 너무 양극화돼서. 그렇죠. 이를테면 뭐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님 네. 이런 분들 뭐 이번에. 저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예, 예. 지역구에서 거의 뭐 배신자다 그러고 그 왜 울산에 그분 말하는 네. 거죠? 그 탄핵 그 계엄 해제 결의안 그때 결국엔, 네. 왔었고 탄핵 때도 찬성표 그때 던졌다. 했죠. 그렇죠? 예. 네, 젊은 분인데 예. 뭐 김상욱,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배신자 소리 듣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 극우와 네. 보수가 분리가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 있거든요. 민주당도 건강하게 분화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뭐 민주노동당이라든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바깥에서 역할을 했으나 지금 뭐 진보정당이 좀 죽쓰고 있고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바깥에 제3, 4, 5당이 현실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면은 좀 지지자들이 완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딱 이 양당 있고 조국 혁신당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보다는 좀 더 왼쪽에 가 있어서 좀 완화하기가 좀 힘들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 있잖아요. 개혁신당이 이제 좀 그 사이에 있기는 한데 정치적으로. 근데 너무 좀 요즘 예, 그렇죠. 네 분 또 있고 너무 시끄럽고 좀 혁신적이지가 역할을 않죠. 못하고 네. 그렇죠. 예, 이름이 좀 무색합니다. 개혁신당인데 전혀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정치 구조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극단이 아닌 다양한 정치 세력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허승기 대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 같은 거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도에서는 제3세력이 대통령 선거 완주하기 힘듭니다. 네. 지난 대선에 안철수, 김동연 다 양당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고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아닌 정당이 당선되어야 좀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도 다양해지고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런 결선 투표제라든가 지방선거 제도 개혁 이슈가 되면 좋겠고요. 뭐 제가 이 부분은 방송에서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저는 이 제도 개혁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과 정치적 대화가 가능한 좀 문화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정치교육. 정치교육.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초, 중, 고 시절에 학교에서 다른 이들과 이런 정치적인 대화나 토론 교육 학교에서 좀 충실히 받으신 적 있나요? 아유, 뭐 없지 않나요? 우리 세대 다 그 뭐 영어 단어 외우기 바쁘고 수학 정석 외우기 바쁘고 사실 왜 정치와 경제라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정경 과목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뭐 기본적인 뭐 정치 어떤 그 뭐라고 이론 교육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암기 과목이었죠. 토론 교육은 뭐 힘들죠 지금. 예.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요즘은 과거보다 나아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는 정치 교육이 정말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가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사실 그 민주주의 체제를 쉽게 말하면 나와 정치적으로 다른 시민들이 공존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당 지지자들이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일상을.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해야 되고 선택지가 다양한 게 당연한 거거든요. 뭐 중국이나 북한처럼 선택지가 하나인 사회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치적 차이가 생로병사 이치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 나랑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건강관리하듯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 시절부터 이런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사회수업, 초등학교 사회수업이 있잖아요. 예. 초등학생들끼리 노동자, 사용자 역할을 정해서 협상을 시켜요. 오, 그래요. 시뮬레이션으로. 예. 나는 노동자야. 나는 CEO야. 해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극단적인 차이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는 훈련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프랑스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동조합에 들어갔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노사관계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물론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대화가 타협이 가능한데 예. 그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그냥 뭐 수학 몇 개 틀리면 때리고 맞고 뭐 정치교육 없다가 갑자기 투표권이 주어지고 20살이 넘어서 그렇지. 대통령 누구 지지에 얘기하다가 막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선진국답게 초중고 시절부터 이런 정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예. 밥상머리 싸움이 좀 덜 납니다. 뭐 아예 안 날 수는 없고요. 예. 네. 자, 지금 투표권이 이제 만 18세잖아요,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도 생일 지난 친구들은 가능하죠. 네. 할 수 있고 생일 안 지났으면 못 하고 이제 네. 고3생들도 이제 투표권이 생긴 건데 자, 이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인 대화 토론에 익숙해지는 그런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정치 교육을 두고 이 학교를 신성한 학교, 공부하는 학교를 이게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예. 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훈련하는 정치교육을 두고 무슨 주입식 정치교육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제대로 된 정치교육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념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의식화 교육이 절대 아니고요. 나의 정치적 입장과 너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말해요. 그래서 차이를 존중하되 기본선을 지키자. 이런 훈련을 반복해서 거치면은 극단적인 정치관념들이 제어가 됩니다. 조금은. 네. 모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입장에 가슴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 혼자만 뜨거워지면 독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공존의 기술을 배우는 게 정치교육이지 무슨 뭐 세뇌, 이념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뇌시키는 의식화 교육이 절대 아니다. 청소년 정치 교육이 나와 너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극단적인 정치 관념이 좀 더 제어가 되고 공존의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 18세 투표권 생기면 죽을 때까지 수십 번의 공직선거 투표를 하게 되고 네. 선거 말고도 일상에서 무수한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화도 하게 되고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리고 투표권 생기고 나서도 끊임없이 일상과 생활에서 정치적인 대화를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라는 한국식 속담을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고 네. 더 나은 정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우리 조금 공존의 정치 문화를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정치 문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자 어떻게 공존의 정치 문화를 만들 것인지 오늘 다뤄주셨습니다. 자, 극단이 아닌 건강한 정치 세력이 다양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또 이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개혁 있어야 되고 또 청소년 정치 교육 등을 제안을 해주셨네요. 자, 허승규의 청년 생각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